한국직업방송과 연합뉴스TV가 함께 만드는 취업 전문 뉴스, 투데이 고용플러스입니다. 소득 주도 성장 역행 논란이 일면서 청장 경질까지 부른 통계청의 가계동향 조사가 2020년부터 달라집니다. 각자 이루어지던 소득과 지출 조사를 다시 통합해 공표하고 응답률도 높이겠다고 하는데 문제는 신뢰성 회복입니다. 김동욱 기자가 바뀌는 통계 내용을 전해드립니다. 신뢰성 제고를 목표로 단행되는 가계동향 통계 개편의 핵심은 표본도 다르고 각자 조사에 공표되는 가계 소득과 지출을 2020년 1분기부터 통합조사에 공표하는 겁니다. 또 경제활동조사 같은 다른 목적으로 활용하지 않고 가계 동향 조사만을 위한 전용 표본도 만듭니다. 새로 구성할 표본은 8,000 가구인 현 표본과 비슷한 크기인데 현재의 36개월 연속 조사 방식을 6개월 조사 후 6개월 휴식으로 바꿉니다. 고소득 가구는 6개월이 지나면 응답률이 떨어지는 점을 고려한 겁니다. 높은 표본 중복률을 확보하고 개별 가구의 소득 지출의 변화를 볼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통계청은 가계동향 통계의 신뢰성 문제를 제기한 유명 강사의 주장에도 이례적으로 반박 자료를 내놨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이 더 가난해졌다고 말한 게 아니라 이 통계조사는 작년 표본보다 올해 표본에 가난한 사람들을 더 많이 뽑았어요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통계는 아주 잘못된 통계요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강사의 주장과 달리 가난한 가구를 사전에 알고 추출하는 것은 불가능하며 표본에 가난한 사람이 늘어난 것은 고령화, 1인 가구 증가 등 모집단의 변화가 반영됐다는 겁니다. 하지만 청장 경질 후 조사를 개편한 점, 없애기로 했던 소득조사를 되살리고 130억 원을 들여 통합조사에 나서는 점을 놓고 논란이 쉽게 가라앉을지는 미지수입니다. 연합뉴스TV 김동욱입니다. 남북 정상회담 전날 방북길에 오른 우리 특별수행단 가운데 대기업 총수들도 단연 눈길을 끌었는데요. 서류 가방을 직접 챙겨든 총수들은 시종일관 미소를 띤 채 북한 경제인들과 인사를 나눴습니다. 정인용 기자입니다. 성남 서울공항의 모습을 드러낸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첫 방북길이지만 여유를 보이며 송영무 국방부 장관과 최문순 강원도지사와 차례로 인사를 나눴습니다. 한박 웃음을 지으며 활주로에 들어선 최태원 회장은 2007년 남북 정상회담에 이어 두 번째로 북한을 찾았습니다. LG그룹 새 총수로 오른 구광모 회장과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 등을 비롯한 재벌 총수들 모두 수행원 없이 각자 서류 가방을 들고 이동했습니다. 비행기 안에서도 담소는 이어졌는데 이재용 부회장은 김현철 대통령 경제보좌관 옆으로 자리까지 옮겨가며 환담을 나눠 어떤 대화를 나눴을지 궁금증을 자아내기도 했습니다. 하이라이트는 평양에 도착한 뒤였습니다. 재계 총수들이 평양의 인민문화공전에서 사실상 북한 대외경협 분야를 책임지는 리용남 내각부총리를 비롯한 북측 경제 관료들을 만난 겁니다. 남측은 김현철 보좌관을 필두로 한 줄로 서서 일일이 리 부총리와 악수를 나눴습니다. 이재용 부회장은 특유의 미소를 띠며 북측 관료들을 맞았고 최태원 회장은 역시나 악수에 여유가 묻어났습니다. 마치 구면인 듯 자연스러운 분위기 속에서 리 부총리는 둘러앉은 우리 측 수행단에 환영의 뜻을 표했습니다. 김 보좌관의 화답을 시작으로 박용만 회장부터 각자 자기소개와 함께 남북 경협에 대한 기대감을 드러냈습니다. 불과 30분 남짓한 시간이었지만 경제 분야에서 남북 경제인들이 우호적 관계를 위한 물꼬를 트는데 충분한 시간이었습니다. 연합뉴스TV 정인용입니다. 국내 500대 기업 가운데 19곳은 2000년 이후 지금까지 74분기 연속 영업 흑자 행진을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기업 경영성과 평가 사이트 CEO스코어에 따르면 2000년 이후 올해 2분기까지 연속 흑자를 기록한 곳은 19개로 집계됐습니다. 평균 영업이익률이 가장 높은 곳은 KTNG로 35.2%에 달했고 SK텔레콤과 한섬, 포스코, S1 등이 10에서 20% 내외를 보였습니다. 그룹별로는 현대차그룹이 현대차와 현대모비스, 현대제철 등 3개로 가장 많았고 삼성그룹의 S1과 호텔신라, SK그룹의 SK텔레콤과 SKC 등이 뒤를 이었습니다. 정부가 2022년까지 사회서비스 일자리 34만 개를 만들겠다고 공언했지만 실적이 부진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보건복지부가 자유한국당 김명현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현 정부 출범 뒤 현재까지 창출된 사회서비스 일자리는 2만 7천여 개입니다. 정부는 지난해 7월 2,800억 원의 추가 경정 예산을 편성해 일자리 1만 8천 개 창출 목표를 세웠지만 창출된 일자리는 1만 2천여 개에 그쳤습니다. 올해는 예산 5,100억 원을 들여 일자리 2만여 개를 만들기로 했고 지난달까지 15,200여 개가 만들어져 일단 목표의 74%를 달성한 상태입니다. 은행에서 송금하다 번호를 잘못 눌러 엉뚱한 곳으로 들어간 돈이 한 해 2천억 원이 넘습니다. 받은 사람이 바로 돌려주면 문제가 없지만 연락이 안 닿거나 압류 계좌라면 소송을 벌여야 찾을 수가 있는데요. 앞으로는 예금보험을 통해 돈 대부분을 찾을 수 있게 됩니다. 소재영 기자입니다. 지난해 은행에서 잘못된 계좌로 송금이 이뤄진 경우는 9만 2천여 건. 5년 새 꾸준히 늘었습니다. 액수도 무려 2,400억 원에 육박합니다. 일단 잘못 송금된 돈은 돌려받기도 힘듭니다. 지난해 차고 송금액 중 돌려받은 비율은 53%, 절반에 불과합니다. 보낸 사람이 미국인이어갖고요. 송달도 불가능하고요. 무료 법률사도 몇 번 찾아가 뵙고 민원 제기도 해봤지만 본인이 할 수 있는 방법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피해자들은 돈을 받은 사람이 돌려주지 않으면 돈을 되찾기 위해 소송을 해야 했습니다. 더구나 차고 송금액이 소액이면 소송 비용 부담으로 찾는 것 자체가 힘들었는데 앞으로는 소송 없이 돈 대부분을 찾을 수 있게 됩니다. 예금보험이 돈을 잘못 보낸 사람에게 송금액 80%를 주고 이 돈에 대한 권리를 사들인 뒤 이후 돈을 받는 사람을 상대로 소송 등을 벌여 돈을 되찾는 겁니다. 돈을 되찾으면 차고 송금액 20%는 소송비 등 사업 재원으로, 회수한 돈은 다른 차고 송금 채권 매입에 쓰입니다. 법적인 근거가 마련이 되면 말씀드린 것처럼 예금보험공사가 여러분의 그 차고 송금을 대신 매입해서 받아들이는 절차를 진행하게 될 것입니다. 구제 대상은 송금일 1년 이내의 5만 원 이상, 1,000만 원 이하입니다. 금융당국은 연내 예금자보호법 개정을 통해 제도를 시행할 계획입니다. 연합뉴스TV 소재형입니다. 오는 21일 정부는 30만 호를 지을 30곳의 택지를 발표하게 됩니다. 서울에서 이런 곳을 찾기 쉽지 않기 때문에 대부분 수도권이 지정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성공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갖춰야 할 요건이 있습니다. 배삼진 기자입니다. 노태우 정부에서 시작된 1기 신도시, 분당과 일산, 평촌, 중동 3본 등 5개 지역에만 28만 호가 지어졌습니다. 당시 서울 주택수의 20%에 달하는 양으로 광화문을 중심으로 반경 20km에 위치했는데 전철을 통한 뛰어난 접근성과 질 좋은 주거 환경, 학군 덕분에 중산층의 인기 주거 지역으로 곽광을 받았습니다. 결국 서울 집값은 하향세로 돌아섰습니다. 1기 신도시가 성공할 수 있었던 배경에는 서울과 인접해 있던 그러한 지리적 여건에 대한 장점이 있었고 또 한편 인프라 구축이 잘 돼 있으며 전철이라든지 이러한 교통망이 잘 갖춰져 있음으로 인해서 노무현 정부에서 기획한 2기 신도시는 성남 판교와 파주 운정, 양주 옥정, 김포 한강 등에 건설됩니다. 하지만 서울 근접성과 도로 등 인프라로 희비가 엇갈렸습니다. 심지어 수조 원에 달하는 토지 보상비가 풀리면서 부동산 시장을 자극하기도 했습니다. 2기 신도시 중에서도 일부 개발되지 않은 택지가 있는가 하면 미분양 주택도 남아 있습니다. 이러한 것은 수요자가 원하지 않는 지역에 공급이 되기 때문에 이런 현상. 현 정부에서도 그린벨트 해제 등을 통해 30곳에 30만 가구 공급을 목표로 하고 있지만 거론 지역의 건설 시 수요 분산 효과가 있을지 미지수입니다. 서울 내 유휴부지 활용이나 소규모 정비사업 활성화 역시 그간 꾸준히 제기됐던 방식으로 공급 수요를 충당할 수 없다는 시각이 많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가 전향적으로 판단해 서울 내 대규모 택지 확보에 나서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 배삼진입니다. 정부의 신규 임대사업자 혜택 축소 방침으로 제도 개편 전 혜택을 받으려는 수요가 몰리면서 이달 서울의 주택 임대사업자 등록이 전월 대비 최대 3배나 늘었습니다.
서울 강남구청에 따르면 이달 들어 17일까지 임대사업자 등록 건수는 1,050건으로 8월 한 달 345건의 3배에 달했습니다. 서초구, 송파구도 나란히 777건으로 역시 8월에 238건, 303건의 2배 이상이었습니다. 이 밖에 양천구가 지난달 548건에서 931건, 노원구가 183건에서 557건으로 급증했고 등록 건수가 많지 않았던 용산구도 82건에서 약 2.8배인 230건으로 급증했습니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집값 단합이 의심되는 지역에 대한 현장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와 공정거래위원회, 서울시와 경기도는 9.13 대책 발표 뒤 서울, 경기 일부 지역의 집값 담합이 이뤄졌는지 조사 중입니다. 지난달 한국인터넷자율기구에 접수된 허위 매물 신고 건수는 21,824건에 달하고 이 중 경기도 화성이 2,300여 건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정부는 주민들이 호가를 끌어올리려고 자신들이 생각한 값보다 낮게 나온 매물을 악의적으로 허위 신고하는 것으로 보고 피해 사례를 접수하고 있습니다. 물품 결함으로 사업자가 해당 제품을 교환, 환급하는 리콜이 작년 한 해 축산물과 자동차 분야에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작년 소비자기본법 등 관련 법률에 따른 리콜 건수는 모두 1,404건으로 전년보다 12.4% 줄었습니다. 품목별로 보면 일반 공산품 리콜이 587건으로 가장 많았고 자동차와 식품, 의약품과 축산물의 순을 보였습니다. 이 중 축산물은 살충제, 계란파동 등으로 리콜 명령이 크게 늘어 전년보다 74.5% 증가했고 자동차도 업계 자진 리콜이 늘어나 18.6% 늘었습니다. 살인개미로 불리는 붉은 불개미가 대구의 한 아파트 건설 현장에서 발견됐습니다. 그동안 항만에서만 발견됐는데 내륙 지역에서는 처음 발견돼 검역에 구멍이 뚫렸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정지훈 기자입니다. 붉은 불개미가 발견된 대구 북구의 한 아파트 건설 현장입니다. 돌을 쌓아 산 형태로 만드는 조경시설물의 재료로 중국에서 수입한 석재에서 붉은 불개미가 발견된 겁니다. 환경부와 검역본부는 붉은 불개미 발견 지점과 주변 지역에 통제 라인을 설치하고 약재 살포 등 확산 방지를 위한 초동 조치를 완료했습니다. 일단 저희는 이제 확산도 조금 염려를 하고 있지만 일단 여기서 이제 조기에 차단은 되고 있다라고는 조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신고 이틀째인 18일 오후 여왕개미가 발견되면서 확산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곳 아파트 건설 현장에 붉은 불개미가 발견된 석재가 도착한 것은 지난 10일과 11일 두 차례. 13일부터 조경 작업이 시작됐고 발견은 나흘 뒤인 17일입니다. 붉은 불개미가 항만을 벗어나 내륙에서 발견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하지만 문제의 석재는 검역 조사를 거치지 않은 상태에서 이곳으로 바로 옮겨진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석재는 검역 조사 대상이 아니어서 중국에서 부산 간만부두를 통해 바로 공사 현장으로 옮겨진 겁니다. 저 석재는 지금 이 현장에만 지금 국한돼서 사용되는 석재는 아니고요. 지금은 많이 통용되어 있는 조경시설물로 사용되는 석재입니다. 일단 석재는 검역 대상은 아닙니다. 신고검역 대상은 아니에요. 검역본부는 뒤늦게 붉은 불개미 유입을 차단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중국에서 수입되는 조경용 석재 실태 파악에 나섰습니다. 연합뉴스TV 정준입니다. 대한민국 50만 구직자의 일자리 현황을 데이터로 풀어봅니다. 투데이 데이터 뉴스 시간 안치홍 아나운서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데이터 뉴스 시간입니다. 민족의 대명절 추석이 돌아옵니다. 가족과 함께하는 긴 연휴. 하지만 올해 직장인들의 추석은 유난히 팍팍할 거란 전망이 앞섭니다. 그 이유를 데이터 뉴스에서 알아봅니다. 네, 추석은 민족 대명절답게 가족과 오랜 시간 함께할 수 있는 1년에 몇 안 되는 시간이잖아요. 그런데 벌써부터 이러한 전망이 나오는 이유는 뭘까요? 네, 우선 추석에 쓸 수 있는 예산이 줄었기 때문입니다. 얼마 전 취업 포털 잡코리아에서 직장인 1,889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는데요. 그 결과 올해 직장인들이 쓸 수 있는 추석 예상 경비는 평균 40만 7천 원으로 집계됐다고 합니다.
지난해 같은 조사에서는 48만 4천 원을 쓴다고 했으니 15.9%가 줄어든 셈입니다. 특히 기혼 직장인의 경우는 추석 예상 경비를 지난해보다 무려 12만 8천 원을 줄여서 51만 3천 원만 쓴다고 응답했는데요. 미혼 직장인의 추석 경비도 지난해보다 9만 4천 원이 줄어든 28만 8천 원으로 조사됐습니다. 네, 올해는 폭염과 갑작스런 태풍으로 인해 농사에 악영향을 주며 추석 물가도 크게 올랐다고 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비용을 줄이면 늘 지출되던 여러 가지 항목에도 큰 영향을 줄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우선 추석에 사용하는 경비 가운데 가장 부담스러운 항목을 살펴보면 부모님, 친지, 용돈이라는 응답이 52.2%로 가장 많았는데요. 2위는 12.2%를 차지한 선물 비용이었고 외식, 여가 활동에도 11.8%의 응답률을 보였습니다. 네, 하지만 부모님 용돈이나 선물은 추석 때는 반드시 지출할 수밖에 없는 필수 항목이잖아요. 이런 추석 경비를 위해 다른 부분들에서 전략을 해야 할 텐데 방법이 있을까요? 네, 이에 대해서 복수 응답으로 62.3%가 추석 전후로 지출을 줄이겠다고 답했는데요. 딱히 방법이 없다는 응답도 17.5%나 됐습니다. 14.2%는 재래시장이나 온라인 구매 등을 통해 지출액을 절감하겠다고 밝혔고요. 이 할부 거래를 통해 부담을 줄이겠다는 응답은 13.5%, 야근 및 특근을 통해 수당을 수령하겠다는 응답도 10.1%였습니다. 교통비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교통비를 줄이기 위해 시간이 오래 걸리더라도 자차로 움직인다는 응답은 10%인 반면 주유비를 줄이기 위해 불편하더라도 대중교통으로 움직인다는 응답에도 8.9%가 응답했습니다. 또 귀성, 귀향 비용을 줄인다는 답도 상당했는데요. 음식 가지수를 줄인다는 응답이 9.5%, 만나야 할 사람들을 추석 연휴 비껴 만난다는 응답은 7.7%, 단기 알바를 구한다는 응답은 5.3%로 많은 직장인들이 추석 경비를 줄이기 위해 다양한 방법을 시도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와, 정말 추석 경비를 줄이기 위한 정말 다양한 방법들이 있었네요. 그런데 올해 유독 이렇게까지 직장인들이 추석 경비를 줄이려는 이유는 뭘까요? 네, 가장 큰 이유는 역시 경기가 약화되며 생긴 부담감 때문인데요. 실제로 회사에서 상여금을 받는 경우도 소수에 지나지 않습니다. 전체 응답자의 25.8%만이 상여금이 지급된다고 답했는데요. 이로 인한 추석 경비의 차이도 큽니다. 상여금이 지급되는 직장인군의 평균 추석 경비는 46만 9천 원인 반면 상여금이 지급되지 않는 직장인군의 평균 추석 경비는 39만 1천 원으로 7만 원 이상 차이가 난 겁니다. 아직 지급 여부를 잘 모르겠다고 응답한 직장인도 17.8%에 달했는데요. 이 그룹의 경우엔 올해 예상하는 추석 경비가 36만 3천 원으로 상여금이 지급이 된다는 직장인과 무려 10만 6천 원의 차이가 났습니다. 네, 상여금에 따라 추석 경비 차이가 상당한데요. 실제로 상여금을 지급하는 기업이 줄어든 건가요? 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찾아봤는데요. 한국경영자총협회가 국내 5인 이상 527개 기업을 대상으로 2018년 추석 연휴 및 상여금 실태 조사를 실시한 결과 올해 추석 상여금을 지급할 계획인 기업은 지난해와 비교했을 때 1.9%가 줄어 전체의 70.2%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300인 이상인 기업의 경우 4.1%가, 300인 미만 기업의 경우 1.5%가 줄어 직장인들 사이에서 추석 경비에 대한 비상이 뜬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네, 이렇게 기업들의 상여금 지급이 줄어든 이유, 역시 경기와 관련이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우리나라 기업들 중 61%는 올해 추석 경기가 전년보다 악화됐다고 응답했습니다. 이 중 매우 악화됐다는 응답도 17.9%나 됐고 악화됐다는 응답은 43.1%로 과반수 이상이 지난해보다 경기 상황을 부정적으로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반면 전년과 비슷하다는 응답은 35.7%였고 개선됐다는 응답은 3.3%에 불과했는데요. 이에 대해 국내 주요 대기업이 추석 명절을 앞두고 총 1조 원 규모의 협력 산업금을 대금을 초기에 지급한다고 밝혔지만 올해 추석의 팍팍함은 변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당장 이번 주말부터 추석 연휴가 시작됩니다. 하지만 많은 직장인들이 팍팍한 명절을 지내게 될 거란 소식을 접하니 어쩐지 마음이 좋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명절을 기다리는 이유, 바로 가족과 함께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 여느 때보다 긴 연휴입니다. 오랜 기간 가족과 대화를 나누며 마음만은 풍성한 명절이 될 수 있길 희망해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데이터 뉴스 시간 안치홍 아나운서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투데이 고용플러스였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